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5월 21일 일요일 부산, 서울 두 개 경주로 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금요일, 토요일 성적은 어떠셨나요? 만만치 않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만만치 않은 경마일이 지나고 있죠? 지금 아마 제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유튜브를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토요 경마가 시행이 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녹화를 해놓고 있는 거죠. 유튜브 영상을. 일단 금요 경마 때 119.3배짜리를 또 잡아내드리면서 지난주까지 13주 연속 갔던 배당 자체를 14주로 늘렸습니다. 문제는 그것뿐이냐? 아니죠. 더 적중 내역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적중 내역은 코랄에이스 내부 게시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분명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만큼 해놓고 있다라는 거, 이 박준영이가 화이팅입니다. 경마에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승부, 적중, 배당 요런 세 가지만 3일체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목표를 어떤 식으로 잡았냐면요. 금, 토, 일 하루에 한 개 정도는 배당을 무조건 잡고 가자. 금요일 미션은 성공했습니다. 119.3배짜리. 또 다른 배당도 적중을 해놨으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비적중으로 끝난 경우에도 2, 3, 4착. 제가 잡은 축마가 2착들이 되고 후착 깔아놨던 마필 2마리가 3, 4착으로 들어오는 한이 있고 1, 3착으로 마감하는 경우도 많았고 거진 근접해서 들어왔지 아예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아예 불도 안 켜고 그런 일은 없었다. 그게 바로 팩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언제 어느 때문에 꼭 적중이 나와준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경마장 앞에서 순대볶음을 파시는 김 여사님도 알고 계세요. 물론 닭발 파는 박 여사님도 알고 계십니다. 자, 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마는 지면 안 돼요. 이기고 가야 돼요. 그죠? 그 이기게 되는 선장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 박준영이가 여러분들 길라잡이로서 선장이 아닌 길라잡이로서 확실하게 최근에 위치를 굳혀나가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만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유료 예상을 사달라는 건 아닙니다. 유튜브를 함께 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 배를 타고 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가 안 되겠으면 유료 예상 신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건 지켜본 후에 마복 저놈이 싹수가 있구나. 그렇게 딱 확정이 되고 능력 자체를 검증받았을 때 같이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경마가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아주 쉽게 이 박준영이가 풀어내드리고 있으니까 기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3개 경주, 6개 경주 먼저 풀어내고 그 다음 서울 경주로 넘어갑니다. 서울도 대상 경주, YTN배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되죠. 부산 4마리가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올라온 부산 말들이 굉장히 세요.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한타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이제 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부산 3개, 6개 경주 먼저 풀어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교차 경주 핵심 체크로 들어갑니다.
이거 혼전도가 있는 게임이죠. 원래 이 경주 자체가 연령 오픈이 아니라 3세 이하마 경주로 짜여져야 맞습니다. 근데 이 경주는 별정 A로 만들어지면서 연령 오픈이 돼버렸어요. 연령 오픈. 연령 오픈이 되면서 4살, 5살 이런 마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3세마들이 줄을 이루겠죠. 딱히 충마가 보이지 않는 기복마들 싸움이 바로 제1경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깜깜하죠. 도대체 이런 거는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무척 많으십니다. 어떻게 잡고 갈까요? 어떻게? 저는요, 이 경주의 포인트 자체는 4번 벨로시랩터, 제가 직전 노렸다가 완전히 개망신을 당했던 7착들이 되면서 벨로시랩터 다시 한번 전진구가 안장이 왔는데, 이때 전진구가 했던 행동 자체는 이해 불가입니다. 근데 또 최기용이가 전진구를 불러다 앉혀놓은 거는, 이거는 마방의 작전짓이거나 아니면 말이 뭔가 불가항력적인 일 때문에 입상 근접하지 못했다라고 최기용 조교사가 판단을 한 거겠죠. 어떤 쪽이든 간에 이렇게 한번 무너진 마필들 또 인기마로 팔리면 솔직히 후달리는 건 사실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인정을 못하게끔 배당판이 편성이 만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같이 붙이고 나가는 마필이 문현철 마방, 최상현 기수의 하마라는 마필. 근데 얘도 착수권 아니면 맴도는 마필이지 센 말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경준이는 인기만은 있는데 진짜 능력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럼 어떤 마필이 여기서 승부를 걸어줄 수 있는지, 임성실 기수의 스타트레건이라는 마필은 어떻게 보십니까? 스타트레건. 이 마필이 번번 초반 스타트가 늦는 바람에 최하위권에서 레이스를 계속해서 펼쳤어요. 근데 이번에 13초 9, 13초 1, 14초 0. 마방에서도 스타트레건 마방에서도 오타크나 요번에는 앞서 붙이겠다. 앞서 막 붙이고 난 다음에 딱 보면 앞에 사정권이야. 그럼 밀면 힘 안 배는 그동안 하는 스타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밀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경기는 그래서 임성실 기수의 8번을 노리자. 4번, 5번, 6번, 9번. 요 네 구자. 4, 5, 6, 9. 여기서 한 구자는 현장에서 빼고 세 구자로 조합을 해드립니다. 아셨죠? 자,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제 2경주입니다. 부산교차 국산마구간 1200m 핸디캡 경주, 제가 정해놓은 첫 번째 부산교차 승부경주이기도 합니다. 이 경주에서는 2번 하늘미소, 8번 서귀축제, 이 두 마리 대길인데, 한 명 2번 하늘미소는 김호수, 8번 서귀축제는 김동영. 김호수와 김동영 기수의 체조배당 자체를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요거 믿고 박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경주 그냥 일반 경주로 돌리고 승부를 안 하고 그냥 배팅을 쉬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2번, 8번 저 막건은 절대 권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주의 7번 닥터쿠쿠 얘를 놓고 때려야 됩니까? 1번 천마파운은 공백 자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마련되어 있나요? 이런 의문점 같은 것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마필들이 있어야 돼요. 이 경주에서 김호수 기수와 김동현 기수 이 두 기수를 못 믿습니다. 더군다나 하무선 마방의 박재우 쪽에서 아이고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얘는 공백. 얘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작살이 났던 최시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승부를 거의 못해주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다큐멘터리를 찍어도 될 만한 최시대의 슬럼프. 거기에 동참하지 맙시다. 이런 중대차한 경주에. 놓고 들어갈 마필은 따로 있어요. 기본 이 편성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1200m 경주인데 엄청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에 앞선에 붙여놓고 하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죽습니다. 직선줄에 대해서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쫓아 올라오다 보면 벌써 애들은 저 앞에 가고 뛰고 있는데 결승선 거의 다 와 있는데 여기서 추입 좋다고 추입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전개도 봐야 돼요. 전개. 그래서 앞선에 못 붙어주면 경주는 끝납니다. 앞선 전개가 안 되면 그 말은 버려야 돼요. 그런 마필이 하나 있어요. 거의 말을 훈련을 시킬 때에 승부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시행하는데 전개가 나옵니다. 그 조교를 시행하는 모습 속에 전개가 나옵니다. 전개가. 딱 앞선에 붙어서 갈 수 있는, 가려고 마음먹은 그런 마필. 그걸 찾아냈습니다. 8마리밖에 출주를 하지 않은 단촐한 마방이지만 분명히 먹을 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 여기서는 과감하게 승부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8번 두 마리 묶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한 있더라도 얘네들밖에 없다. 땡땡이다. 1.0으로 시작한다. 안 합니다. 저는. 아예 승부를 포기를 하고 배팅 여러분들 권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그 정도 심신이 있어야죠. 경만하려고 그러면. 말씀드렸죠? 조교 빵빵한 마필보다 전개가 나와주는 마필 조교 패턴으로 정확하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손이 분명히 붙어줍니다. 그 마필을 여기서 놓고 때리겠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060-300이 990이 보이시죠? 060-300이 990이 마감 10분 전입니다. 여기 060-300이 6556도 있습니다. 문자 정보인데 아침에 빠르게 신청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국민은행 무통장 입금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국민은행 계좌로 넣어주시면서 여기에 9677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받으실 분 전화번호, 받으실 날짜, 입금자명 3가지만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요거 거리가 1800m로 늘어나죠. 1800m로 늘어난 가운데에
직전 경주 선 1800m에서 입상을 차지했던 원더풀 파일이라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과연 능력마가 맞을까요?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초반 늑발했습니다. 11번 게이트에서. 그리고 스피드를 이용해 외곽으로 올라갑니다. 외곽으로. 올라오면서 치고 나가는, 여기선 아니에요, 아직. 자, 여기서 올라오죠? 보셨나요? 여기 보셨나요, 이 말? 요거. 마른 스피드와 탄력감이 분명히 나와주고 있는데, 이쯤 때리고 밀었으면 말이 쭉쭉쭉 뻗어줘야 되는데, 그 맛이 조금 떨어져요. 그 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피를 여기서 놓고 때릴 땐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경주에서는요, 삼몬 콘탐토르라는 마필. 퀀텀토르라는 마필. 얘도 직전에 입상을 했어요. 근데 얘는 1번 게이트에서 아주 편안하게 저희 레이스를 전개했거든요. 1번 게이트에서. 덜컹하죠? 그냥 잡고 후미로 밀립니다. 여기 지금 맨 뒤에 있어요. 여기 맨 뒤에. 이제 직선주로 들어오면서 여기 외곽으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보이질 않고 있죠? 여기 지금 올라오죠. 여기 지금 올라오죠. 이 앞에 말들이 무뎌지면서 올라오는데 얘도 사행기미를 살짝 보이면서 올라옵니다. 그런 입상을 했어요. 이 센 말입니까? 이 센 말입니까? 오히려 이 경주에서는 7번 퍼스트파크라는 마필. 퍼스트파크 7번 퍼스트파크. 이 마필이 직전에 송경윤 기수가 기승해서 보여준 게 없지만 14초 0 플랫을 끊는 마필입니다. 14초 0이면 여기서 선행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14초 0짜리를 끊고 있는 퍼스트파크가 이번에는 앞을 치고 나가면서 레이스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버텨내요. 7번 1번 3번 4번 5번 8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7 놓고 1번 3번 4번 5번 8번까지. 자, 적어 놓으셨나요? 1, 3, 4, 5, 8 적어 놓으셨나요?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말 자체가. 그래 7번은 이 경기는 무조건 노려야 된다. 7번을. 자, 요렇게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딜레이 시키면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딱 여기까지만 정리를 들어갑니다. 자, 4경기로 들어갑니다. 이 4경주는 8, 9번 퍼플 파워라는 마필과 얼라이브 스타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아줄 거예요. 1번, 9번, 그리고 송경우 유수의 4번 퍼스트건. 얘까지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문제는 이 퍼스트건이라는 마필은 3착 순금 마필이고, 얼라이브 스타, 이 퍼스트건은 3착 순금입니다. 순금마. 그리고 얼라이브 스타라는 마필은 입상을 했지만 시원한 맛으로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시원한 감은 없어요. 청량감이 좀 떨어집니다. 청량감. 인기는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는 마필이고, 피플 파워의 최시대가 그나마 경험상이라든가 모든 게 조금 낫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긴 합니다만,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주 금요경마까지 뭔가 보여주지 못했던 기수라는 점 때문에 역시 확 다가가기에는 뭔가 꺼림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꺼림직한 게 있습니다. 이때 오히려 최상위가 기승한 트리플 질주는 어떨까요? 트리플 질주 2주 만에 빠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잘못 말했어요. 원더풀 엔도버, 최상위 기수가 기승하는 원더풀 엔도버, 요것도 제법 인기를 모아주고 있긴 합니다만, 경주의 흐름 자체는 얘의 선행 능력 따라서 달라집니다. 선행 능력 없어요. 선행마가 얘가 치고 나가면 다른 마필들은 그냥 쉬 하고 따라가야 돼요. 7번 닥터 파로 요런 마필들이나 한 번쯤은 더 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은 원더풀 도버라는 마필이 토마스 마방에서 11번 그레이트 원과 같이 두 마리를 꺼내놓으면서 양동작전을 펼치가 가장 좋다. 그럼 최상위 기수는 선행받으면 잘 안 놓습니다. 노려볼만 해요. 6 놓고 1번 4번, 여기에 9번, 10번, 큰 배당은 혹시 단독 선행 나갈 수 있는 7번, 요렇게 정리를 해 드립니다. 1 놓고 4, 9, 10, 복병은 7번, 1, 4, 9, 10, 6 놓고 1, 4, 9, 10, 큰 배당은 7번이 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는 5경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제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선행형 마필들, 앞서 나가려고 그러는 마필들이 무척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주라 오히려 차분하게 레이스를 정리를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싹 숨겨놨다가 나중에 한번 팡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정말 필요한 경주입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여기에서 인기마로 끌고 있는 마필은 여기 선두권에 나갈 수 있는 맨 오브 더 이어라는 마필, 그리고 또 팔리는 마필이 2번 상승보이, 중상위권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죠. 얘도 근데 앞선에 나가는 마필로 지금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번 서북특급은 추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북특급은 추임마가 아닙니다. 직전경주 우승할 당시에 빠르게 앞선에 붙여서 레이스를 펼쳤고 결국 이게 주요가 되면서 우승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승군전이라고 해서 뒤로 뺄까요?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선행마들과 맞짱을 뜨려고 같이 밀고 나가면 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차분하게 따라 올라가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일까? 선입전개가 가능한 맨 오브 더
맨이라는 마필. 맨 오브 더 맨. 이번에 승군전 나서는 마필입니다. 직전 1400m 지금과 똑같은 동일 거리에서 말이 밀고 올라가다가 잠깐 막혔는데 주춤하고 외곽을 빼서 다시 밀어붙입니다.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 탄력감 자체가 정말 좋았어요. 이런 마필들이 선입 붙여갖고 시작하면 그 위력 자체는 2배, 3배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말 가격 자체가 6,500만 원이나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결코 호락호락한 말이 아닙니다. 특히 1번, 4번 서부 특급이라는 마필과 같이 맞붙여 놓으면 얘는 1억짜리 말이에요. 얘는 6,500만 원짜리 마필입니다. 송경윤 기수와 직전규주 기가 막히게 호흡이 맞다 보니까 또 태웠어요. 송경윤. 이런 태워주는 것 자체도 고마워서 당연히 승부를 더 걸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인지상정. 6번 송경훈 기수가 기승하는 맨 오브 더 맨을 축으로 잡고 얘를 축으로 잡고 1번 2번 4번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배틀에 먹은 게 5번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토바델이라는 마필 3번 최고의 복병만은 3번이다. 요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6 놓고 1, 2, 3, 4, 5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적으셨죠? 자, 다음 경주 부산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 전해드리고 있어요. 제주, 부산 메인 승부 경주는 이틀간 시행되는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런 경주들 중에서 한 개 경주씩만 가져간다. 그 한 개 경주가 이번 6경주입니다. 왜냐면 이 경주가 혼합 2군 편성으로서 능력 자체가 다 드러난 마필들의 경합 경주가 절대 아닙니다. 삑! 그래서 영광의 레전드가 올라선 걸음 자체는 저도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가득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얘한테 집중될 정도는 아니다. 얘를 축으로 놓고 들어가진 않는다. 자를 순 없어도 축으로 놓고 들어가진 않는다. 그 근거 첫 번째. 직전보다 높아진 4kg의 부담 중량. 레이팅도 77입니다. 이번에는 안쪽에 있는 마필들 중에 빠른 마필들이 제법 눈에 보여요. 안쪽 빠른 말. 얘들한테 8번 영광의 레전드가 말릴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얘를 메인이지만 축으로 놓고 들어가진 않는 부산교차체 6경주입니다.
여기에 제가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어요.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최근 보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마필이 된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걸음 자체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뺑기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속된 말로. 말 치고 나갈 땐 진짜 기가 막히게 치고 올라가요. 말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걸음이 올라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걸음, 조교 자체도 좋고 절대 이런 편성에서는 조교가 약하고 그러면 같이 때려먹기 힘듭니다. 때려먹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좀 해봤어요. 어떠한 사연 때문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자체를 발휘하지 못했던 불운의 마필. 마방에서 각고의 노력을 끝으로 해서 말 컨디션이 이빠이 올라가서 여기서 무조건 승부가 되는 마필. 보여준 걸음이 최근에 아무것도 없다 손치더라도 이 마필의 잠재 능력, 내재되어 있는 힘 자체를 믿고 조교가 이 마필의 뒷심과 능력 자체를 뒷받침해준다라는 믿음감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놓고 때려주셔야 돼요. 여기 위에 보시면 060-300-990이 보이시죠? 060-300-990이 마감 10분 전 들어보시면 제가 지금 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집약적으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60-300-6556 060-300-6556 문자 빨리빨리 신청하세요. 오전에. 뒤늦게 신청한다고 해서 더 돈 싸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저희 콜센터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분주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나는 이런 메인 경주나 이럴 때 정하기 싫다, SMS를 하기 싫다 그러면은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을 시키고 난 다음에 받으실 날짜, 이건 일요일밖에 없으니까 일요일 날짜, 입금자, 입금하신 분 함자, 그리고 전화번호, 그걸 적으셔서 9677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받아서 꼼꼼하게 챙겨서 전부 다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교차 6개는 풀어봤고요. 이제 서울 경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서울 경주도 아주 재밌고 끼깔난 그런 마필들이 무척 많습니다. 자, 서울 경주로 넘어갑니다. 서울 제1경주입니다. 자, 서울 1경주. 국산마 6권 1200m 별정 A경주. 여기서는 인기마들이 불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외곽 게이트에 있는 캔디그로 라운 홀리데이. 근데 이 라운 홀리데이라는 마필 자체는 박종곤 조기사 마방의 마필이에요. 지난주 뚝선배 우승, SBS배 스프린터 대상경주 우승, 이관왕을 하루에 다 가져간 그런 명장입니다. 이번엔 임기원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뚝선배, SBS배 모두 임기원 기수가 기승을 해서 성적을 내고 우승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플러스 1kg 부담 중량도 늘어났고, 그리고 3월 달에 있었던 파행, 그게 아직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수요일, 목요일 조교 자체가 그다지 세지가 않았어요.
굳이 저런 마필들을 세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봐주는 게 캔디 글로우라는 마필. 2번 연짝 3착들이 됐죠. 말 능력이 됩니다. 이 캔디 글로우. 이번에 김철우 기술 안정을 바꿔줬는데 직선줄에서 밀어주는 게 굉장히 다부지죠. 8번은 로코 들어갑니다. 9번은 완전히 잘라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찜찜한 구성은 분명히 조금은 좀 있어서 가져갈까 말까 고민 좀 해보고요. 얘를 축으로 해서 1, 2, 3, 7 그리고 여기에 복병마 6 요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8축으로 1, 2, 3, 7 그리고 복병마 6번 이렇게 총 3방으로 서울 1경주 정리를 하고 저는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2경주입니다. 지금 1300m 국산마 6군짜리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성실인동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 이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문세영 기수의 기승 경주로 인해서 일요일부터 기승을 하게 됐는데 비슷한 마필에만 기승을 하면 무조건 인기 1위 문세영 안전 인정됩니까? 게이트도 외곽에 물론 문세영이 잘 타주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문세영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타준다는 건 저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 말을 보고 문세영 기수가 멋지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조금은 좀 그렇죠. 오히려 이 구미에서 한평 파이터 이용호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13초 6 다른 마필들을 13초 9 13초 8입니다. 이거는 14초 9 나와요. 9, 7 14초 9, 7 취입 능력이 뛰어난 마필이지 선행마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평마이트는 툭 하면 튀어나가면서 선행을 한 바퀴 받고 돌아버릴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5등마번 잡을 때 저 마필을 2번째 잡아 놓았습니다. 땡 하면서 쭉 뽑고 올라가라고. 저는 7번 한평파이터라는 마필 예체를 여기서 의도적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전개가 좋으면 아무리 부진기가 있는 마필도 한 방을 쏠 수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 7번 한평파이터 단독 선행 찬스. 얘를 축으로 해서요. 2번, 5번, 4번, 10번. 이게 다 올 수 있어요. 다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꽂고 들어간다면 8번 아치러너라는 기본 순발력이 있는 마필. 아치러너. 얘 선행 뜨고 얘 선입 나가고 얘 둘이 이렇게 땡땡이 굳을 수 있는 그림도 그리려면 그려지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뒤통수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거 1도 없습니다. 2, 4, 5, 10에 복병권 8번 막권 안고 가자. 여기에서 저는 3방으로 현장 정리 들어갑니다. 3경주로 갑시다. 3경주 서울 3경주 지난달과 다르게 서울 1, 2, 3경주가 내일이 시행이 되고 그리고 부산교차가 그 다음에 붙게 되죠. 지금 이 경주는 6번 플라잉 라이트라는 마필이 직전 입상을 하면서 여기에 인기순위 1위입니다. 얘가 직전에 3번 게이트에 기승을 했어요. 3번 게이트에서 그다지 큰 힘 들이지 않고 나갑니다. 여기도 붙었죠. 중상위권.
그리고 직선주에 들어오면서 힘을 발휘합니다. 이렇게요. 이 편성이 그렇기 때문에 6번 플라잉 라이트라는 마필 자체를 놓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이 박준영이 저거는 이 박준영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직전처럼 레이스가 잘 풀리라는 보장도 없고 여기에 눈여겨봐줘야 될 마필이 몇 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황금꽃, 데스크탑. 공교롭게도 이 두 마리 모두 다 조금제 마주가 같이 내보내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뭔가 기대를 하고 내보내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내가 말을 갖고 있어. 근데 두 마리를 내보냈어. 아, 그러면 출주 신청을 했으면 그 뭔가 똥꼬물이라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까운 게 7번 데스크탑, 황금꽃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경주가 혼전 경주예요. 근데 그 와중에 아무래도 데스크탑이라는 마필이 조금은 더 낫다. 조금은 더 낫다. 7번 데스크탑 얘 노리고 들어갑니다. 김정준이. 4번 6번 8번 10번 이렇게만 하면 딱 끝나는데 뭔가 약간 좀 빠진 듯한 느낌이 들면서 약간 좀 그렇죠. 여기에 5번 황금꽃도 가져갈 수 있긴 한데 얘까지 안고 들어가면 같은 마주의 마필 두 마리가 입상을 했다라는 건 조금 좀 그래요. 바다의 꿈 2번. 자, 요렇게 정리를 해놓고 현장에서 제가 말을 세 방으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2번, 4번, 6번, 8번, 10번까지 정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7 놓고. 자, 요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4경주로 넘어갑니다. 4경주. 자, 서울 제4경주입니다. 자, 이 서울 제4경주는 일요일 정해놓은 첫 번째 승부경주입니다. 앞말들로만 짜여져 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말들 싸움의 인기맛 조합 경주로 들어오는 경우가 극히 일부분이다. 배당 낼 수 있는 마필을 찾아서 공략 들어가는 게 포인트다. 항상 입이 닳도록 말씀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 경주는 어떨까요? 1번 불의꽃이라는 마필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어요. 이상규 기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116전 우승 3, 준우승 6. 아직까지 수습기수라는 거는 배우고 깨우치고 닦고 그래야 될 것들이 익히고 무척 많은 기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직 완벽하게 몸에 배이지 않은 기수라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이건 인기마가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들어오는 것보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지, 저 마필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 차트키가 아니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경기를 승부경기로 정해놓으면서 이 뒤로 팔려나가고 있는 원평광야라든가 아니면 11번 동행퍼스트, 또 8번 트루토킨, 10번 골든럭키, 여기에 또 하나는 허니펀치, 이런 대여섯 마리들이 인기를 나눠가지면서 일본 쪽으로 모든 게 집중될 가능성이 큰데 저는 절대 그 자체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말고도 걸음 자체가 이미 늘어났다라는 게 확인이 된 마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인정을 딱 하지 못하고 저게 될까? 라는 의문부어가 계속 붙다 보니까 이 마필이 인기도에서 확 밀려버렸습니다. 우리한테는 찬스죠. 찬스입니다. 저렇게 밀려버리면요, 오히려 현장에서 바람이 불더라도 굳건하게 배당 자체는 커지게 되어 있어요. 노력할 수 있다는 거죠. 배당 자체가. 겁먹지 맙시다. 쫄지 말자고요. 이건 배당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중배당 승부경주입니다. 중배당. 그 중배당을 내놓을 수 있는 이 물음표의 마필, 저는 찾아냈어요. 복귀를 해보더라도 말 자체가 살아서 움직여주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의 마필이면 여기서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감 10분 전 060-300-9902 060-300-9902 그리고 문자는 060-300-656 060-300-656 요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이런 거 남기기가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위에 국민은행 526501 01258116으로 넣어주시고 날짜 문자 받으실, 그 다음에 입금자 함자, 그리고 전화번호 요 세 개만 적어서 010-8677-967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저는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자, 이번 경주는 9번 배다리 왕자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입니다. 배다리 왕자. 얘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만하죠. 솔직히 용병 기수들의 목 자체는요, 그 친구들이 해줘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경마 팬들의 눈높이를 한 단계 위에 올려줘야 되는 그런 사명감으로 띄워줘야 되는 그런 기수들이 용병 기수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년, 2년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수들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용병으로서의 값어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기마 갖다가 약간 좀 덜 취입하고 늦취입하고 선행말을 빼서 취입으로 올라오려다가 4, 5척으로 경기를 마감하고 이런 용병 자체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체재비를 주고 비싼 돈을 주면서 그 친구들을 데려와서 우리가 그 기승수를 봐야 됩니까? 그 허접한 기승수를. 말 빼는 기승수를 보려고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경주에서 빅타르 기수가 이거는 무조건 끌고 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치게 되면 옵니다. 배다리 왕자라는 마필. 최근 상승세가 그만큼 무서워요. 여기에 문세영 기수의 최강 현마라는 마필도 1억 4천만 원짜리 마필입니다. 1억 4천. 문세영 기수급 정도 되면은 중간에 끼더라도 이 앞선에 붙일 수도 있고 선행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5번도 팔립니다. 5번. 얘도 중위권 전개를 해주는 마필인데 서승훈 기수가 부산에서 뛰다가 알바로 여기서 뜁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 다 가져가면서 배팅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배팅 안 됩니다. 그래서 노려보는 마필이 V킨이라는 마필, 럭셔리 킹. 여기에 컴플리트 리더 4, 7, 11 모축으로 구축으로. 여기에 조금 더 보태놓고 싶으신 분들은 2번도 봐주셔야 됩니다. 1번을 봐주셔야 되겠고요.
2번은 선행, 1번은 추입인데 문정균 기수가 한번 추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는데 이게 조금 받치는 정도로만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정리를 해드리면 9번은 부동이고 4번, 7번, 11번 세 방 때리는데 여기에 붙일 마필이 2번 제우시대라는 마필. 요렇게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어차피 기복마들 싸움이에요. 여기에는 뭐 어떤 마필이 오더라도 전혀 뭐 눈총을 준다던가 손가락질 한다던가 뭐 그럴 게 전혀 없어요.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자, 서울 6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제 6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400m 핸디캡 경주. 1번 영삭스, 2번 비트러너, 10번 스포블레이드. 요 마필들이 인기마들인데 여기서는 전개를 좀 찬찬히 따져보셔야 돼요. 선행은 영영삭스라는 마필이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뒤로 10번 스포블레이드라는 마필이 외곽에서 감아 올라오기 딱 좋은 조건으로 출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신한 특성이라는 마필도 순발력을 갖추고 있고 또 찾고 올라간다 그러면 3번 어메이징 위즈라는 마필도 역시 인코스에 불러서 이렇게 레이스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유리한 게 인코스에 있는 영영삭스라는 마필이죠. 편안하게 인코스에 들어와서 직선 경주까지. 근데 직선주로에서 인코스 타고 들어가면 개미지옥처럼 깨질 가능성이 커요. 외곽 아닌 바깥으로 조금 빼서 주행을 해줘야 됩니다. 영리한 문세영이가 그 부분을 캐치를 해서 띄워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4코너 부분에서부터 이 스포블레이드라는 마필과 같이 붙어 있는 영영삭스 옆에 붙어 있는 스포블레이드라는 마필이 얘가 외곽으로 빠져서 이렇게 나오는 동안 외곽으로 더 밀려서 돌겠죠. 더 밀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외곽으로 밀린 만큼 거리 손해가 커서 얘는 입상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이때 제일 먼저 들어올 때 외곽에 있는 비트러너가 어느 시점에서 추입을 하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이 자체는 대끼리가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낄 수 있는 마필이 7번 런런런이라는 마필인데 2선, 3선을 탈 수 있는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에요. 기본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 경주에서 이 7번과 2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얘가 만약에 치고 올라가서 영역삭스를 따돌려서 제일 먼저 올라온다 그러면 5번 터치나인도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구도가 주로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게 이 경주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 경주의 포인트가 바로 그런 포인트예요. 얘가 지켜내지 못한다 그러면 얘가 비트러너가 지켜내지 못한다 그러고 영영삭스가 지켜내지 못한다 그러면 비트러너와 5번 터치라인, 7번 런런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경주가 바로 이번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2번 비트러너를 축으로 잡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2번 1번, 10번, 5번, 7번 여기에 3번도 붙을 수 있긴 합니다만 이건 현장에서 봐서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는 잘라내야 되겠죠. 이 축에 1, 5, 7, 10 그리고 3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현장에서 세 방으로 박준영이가 아주 타이트하게 접종 완료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로 넘어갑니다. 칠경주. 이거는 이 칠경주는 진짜 어떤 마필이 입상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조판이에요. 3번 아로마. 요거 하나 빼놓고 다 팔립니다. 3번 아로마 얘 하나만 빼놓고 다 팔려요. 11마리 중에 10마리가 인기도입니다. 인기마예요. 그만큼 혼전이죠. 이 가운데에 5번 제이 피닉스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로 팔릴 가능성이 커요. 직전 입상도 했지만 유승환 기수와의 그 호흡 관계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죠. 이연승 이후에 승군전에서 무너졌던 마에스트라 문세영 기수입니다. 또 안쪽에 연승을 끊고 있는 라운드 포인, 대상경주만 주야장창 뛰고 있는 대상경주 주야장창 뛰고 있는 썬드래곤, 그리고 직전 아쉽게 글로벌 매직이 3착으로 경주를 마감했죠. 그전에는 2착, 3착, 3착. 대충 이 정도가 5번 제이 피닉스를 포함시킨 그런 마필들, 보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또 현장에서 얘네들이 저배당을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드렸어요. 박우룡 기수의 파워풀 삭스라는 마필, 강력한 지금, 파워풀 삭스, 그 다음 벼락, 요런 마필들도 모두 다 자력 입상 가능한데, 저는 1번 라운드 포인이라는 마필의 선행 능력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 능력을. 물론 선행하면은 썬드래곤이라는 마필의 순발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만 24주 동안 쓰지 않았던 마필을 여기서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24주 동안 왜 못 나왔을까요?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하루 이틀 생긴 그런 상처들이 아니에요. 골막, 부종으로 시작해서 골막, 그리고 다리 질병, 이런 발단 주기로 이번 썬드래곤이라는 마필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근육통까지, 파행까지 알면서 공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썬드래곤으로 인한 마필이 팔리더라도 저는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려울 땐 누구? 문세용이죠. 문세용이. 마에스트라. 그리고 라운드 포인트 선행 능력. 저는 1번을 축으로 놓고 들어갑니다. 1번을 축으로 해서 2번, 5번, 이거는 솔직히 저건 없네요. 의미가 없네요. 그죠? 1, 9 요거를 제일 강하게 보고 여기에 두 마리는 현장에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장에서 마필 상태를 보고 말씀드린다는 거지 여기 딱 잡아놓고 난 다음에 제가 꼽을 치기 위해서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대신 제가 이 경주를 왜 승부 경주면서도 오픈시켰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일단 1번과 9번 요거 둘 중에 하나 현장 상태가 가장 좋은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갑니다. 그런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어떤 마필을 축으로 놓더라도. 하지만 1번, 9번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어필시킬 수 있는 마필들인 만큼 거기에 중점을 둬서 승부를 제대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 경주 일단 오픈시켰습니다. 1번, 9번 둘 중에 하나 축으로 잡고 들어간다. 자, 지금 8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8경주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또 이번 주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인 YTN배 대상경주죠. 지난주 SBS배 대상경주와 똑같이 1등 상금이 2억 7,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위너스맨이라는 마필이 현재 출주를 하고 있어요. 위너스맨.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 여기에 투혼의 반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박재희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근데 중요한 게요. 이 경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얘네들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들이 바로 헤럴드배 대상경주 입상 우승마라는 거. 그리고 위너스맨은 2년 연속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 강자라는 점.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투혼의 반석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 걸음이 남아왔단 말이에요. 대상경주임에도 불구하고 2착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더 나올 수 있는 걸음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은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런 말이 또 하나 있어요. 블랙머스크. 직전 헤럴드 대상경주에 출주를 해서 인기 3, 4위권을 얻었던 마필이 바로 7번 블랙머스크입니다. 19번 싸우는 동안 우승 7번, 준우승 3번이에요. 똥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행 나갈 수 있는 조건 자체가 13초 2, 문학지프는 13초 1, 심장의 고동은 13초 6, 13초 6, 여기에 흥행질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위너골드라는 마필이, 위너스맨이라는 마필이 여기에서 뛴 걸음 자체가 세기 때문에 저도 인정이 됩니다만 얘는 극과 극이에요. 제가 그걸 느꼈었습니다. 일반 경주에서 깨졌던 2월달 경주에 서승훈 기수가 그렇게 때려댔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무거워서 나가질 않더라고요. 한번 지난주 헤럴드배 대상경주에서 힘을 한번 썼습니다. 그 쓴 힘을 가지고 여기서 또 쓸 수 있느냐, 그게 최대 관건인데 여기에서 오든지 말든지 그거는 축으로 놓고 들어가지 말고 여기는 한 번쯤은 더 봐줘야 될 마필이 블랙머스크다. 블랙머스크. 김동균 마방이기 때문에 가능한 추론이에요. 김동균 마방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의 꿈, 정도현이의 바베어리언 이런 마필들도 분명히 올 수가 있습니다. 심장의 고동도 안 팔리는 마필은 아니잖아요. 근데 얘도 지금 나이가 이제 7살이나 먹었기 때문에 나올 거 안 나올 거 센 말들과 부딪혔을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려면 7번을 놓고 들어가겠고,
안정적인 배당을 때리면 6 놓고 7을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모험을 좋아해요. 6이 센 거는 알고 있지만 7을 축으로 놓고 들어갑니다. 7을 축으로 6 주역을 때리겠고 7 놓고 1번, 2번 두 마리를 반주력으로 때리는 경주로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여기에 9번, 뭐 10번 요런 마필도 때릴 수가 있죠. 7축으로 1번, 2번, 6번, 9번, 10번 요런 마필들을 같이 공략 들어갈 수가 있는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박준영이가 이렇게 적어놓으면 오 뭐 저렇게 많어. 현장 나가면 새구멍으로 압축을 누르고 해서 엑기스만 쏙 빼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마법입니다. 자, 저는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구경주로 넘어왔습니다. 구경주. 자, 이거 좀 아까 마이크가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러는지 말소리가 들렸나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 청이 좀 괜찮기 때문에 다 들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믿음감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구경주입니다. 엄타운 위즈라는 마필과 엄타운 위즈, 나의 나라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여기에 다비드 기수의 문학 태빗, 이 세 마리가 가장 큰 관건인데 업타운 위즈는 이번에 순군전 나서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라 역시 순군전은 아닙니다만 32주 만에 꺼내네요. 32주. 업타운 위즈는 14주 만에 나옵니다. 문학 테릿이라는 마필은 테핏이라는 마필은 그나마 정상적인 출전 주기 4주 만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경주가 혼합 4군 경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4번, 5번 두 마리만 외산마입니다. 이 외산마 중에서도 문학태빗이라는 마필이 최근 연투를 끊고 있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4번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고 싶어요. 1, 3 얘네들을 받치면 저배당이 되겠죠. 저배당. 근데 저배당도 인정할 때는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32주, 14주 만에 꺼내면 얘네들만 가져가기에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나라는 마필과 11번 파이어파워라는 마필 두 마리를 모두 다 전승규, 이관용 마주가 꺼내놓고 있어요. 2번, 11번. 그럼 11번이 까겠죠. 여기서. 1번이 안 좋으면 11번이 때리겠죠. 여기 김효정 기수의 머니가락도 한타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마필을 한번 보여드리죠. 9번에서 움직입니다. 9번에서 9번 늦었습니다. 초반 문학탑이 서두른 감 없지요? 그냥 잡고 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서두른 감 없어요. 여기 외곽 탑니다. 먼 외곽 타요. 여기 먼 외곽 타고 올라옵니다. 여기 먼 외곽 타고 올라옵니다. 자, 이제 직선줄에 들어서 밀기 시작합니다.
올라오는 탄력감 보이십니까? 말 자체가 쭉쭉쭉쭉 늘어지면서 안정감이 착 끌어놨습니다. 저는 저런 마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주로의 롤스로이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경주로의 롤스로이스. 그만큼 말이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 문학 태핏이라는 마필 자체를 축으로 놓고 1번, 3번은 기본이고 11번, 7번까지는 배팅권 안에 불명히 안고 가자. 그런데 여기서 배당을 노리려고 그러면 10번도 만만치가 않다. 딱 요렇게만 정리해 놓습니다. (1) 3, 7, 10, 11 요렇게. 자, 다 적으셨으면 10경주로 넘어갑니다. 10경주. 자, 10경주 배당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마이티룩, 4번 문학스톰, 그리고 6번 프라잉골드, 9번 채강블레이드. 요 4마리가 인기도를 나누는데 나머지 마필들도 안 팔리는 마필이 없을 정도로 골고루 인기가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이티룩, 문학스톰, 프라잉골드, 채강블레이드. 여기에 10번 원더풀 키티라는 마필도 결과 만만치가 않고요. 원더풀 키티. 여기에 최고의 복병마들 불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재밌게 봐줄 마필, 여기에 1번 마이티룩과 9번 채강블레이드 2마리가 대길로 팔릴 거예요. 근데 얘네들 묶지 않습니다. 묶지 않고 때립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끝장 승부 경주입니다. 사연이 있어야 돼요. 왜 승부를 걸어주는지 알아야 배팅에 힘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서 한 100% 때립니다라고 얘기하면 와 소리 나오실 거예요. 저런 것들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느냐? 예, 맞습니다.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경마는 이길 수가 없어요. 기억력과 상상 자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제 기억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메인급인 끝장 승부 경주를 선택을 하고 가는 겁니다. 1번, 9번 묶지 않기 때문에 최저 배당을 꼭 승부를 해줘야 될 마필도 있고 꼭 승부해줘야 될 마필. 그런데 이 승부해야 할 마필이 사연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거죠, 이거.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됩니다. 조교 잔뜩 발톱 세워서 조교빨 끝장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최고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060-300이 990이 060-300이 990이 보이시죠?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에 접속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속에 뻥 뚫릴 정도로 시원하게 말씀을 좀 드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060-300-6556 060-300-6556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 남기고 싶지 않으시다. 여기 보면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 주시고 받으실 날짜 입금하신 자면 함자 받으실 전화번호 3개로 적으셔서 3가지 적으셔서 9677 010-8677-9677 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1경주 A급 승부경주입니다. 한 주에 딱 하나만 가져가는 A급 경주. 부산, 제주, 서울 통틀어서 이거 딱 하나만 가져갑니다. A급 경주. A급 승부. A급. 제가 이번 경주를 접하면서 혼합 1군 경주 1800m라 그러면 아무래도 대상 경주에서 뛴 치프 인디라는 마필이 당연히 인기순위 1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직전 경주 헤럴드부 대상 경주에서 인기순위 5위로 밀리면서 하위권으로 쳐져 들어왔어요. 이번에 치프 인디가 다시 안토니오 기수로 교체를 하면서 의지는 분명히 높아진 건 저도 인정이 됩니다. 흥록대부 얘가 언제부터 인기마였나요? 솔직히 그것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얘는 그다지 강해 보이는 그런 마필이 아니에요. 김용근 기수의 효과 자체가 셀 뿐이지. 3번 우리 다비드 기수가 직전 경주 끌고 올라왔는데 얘도 뭔가 한 가지 나사가 풀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여기서 뛴 걸음이 있기 때문에 팔려나가는 것 뿐이지 저 마필이 지금 컨디션 자체가 올라와 있는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한동안 슬럼프를 탈 거예요. 버리진 않지만 축으로 놓고 들어가기도 찜찜합니다. 우리 여기에 흥록대부도 역시 같은 매이고 얘는 치프인지는 강력한 인기마로 팔려나갈 그럴 마필이죠. 뛴 걸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만 얘를 놓고 때릴 마음이 없는 박준영입니다. 전 여기서요 노리고 들어가려고 작정을 한 마필이 있어요. 컨디션 좋고 이 박준영의 관리마고 지금까지 쓰질 않았기 때문에 힘 비축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새벽 조개 때 모습을 봤을 때 지난번 출주할 때가 또 한 단계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발전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있는 대로 다 먹었기 때문에 발전을 한다라는 것보다 지금 상태에서 힘을 끌어올리고 한 방 펑 터뜨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의 차이점이죠. 1번 강토마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또 10번 원평가속도 정호익 쪽에서 두 마리를 현재 내보내고 있고 여기 7번 더건프라는 마필 그 다음에 샴노커 6번 정문사이 11번 백색광채 다 올 수 있는 백전노장이 마필들입니다. 이 중에 한 마리를 이 박준영이는 축으로 놓고 때립니다. 위험하다고요? 5번 치프인디가 있는데 위험하다고요? 단성시 1.0배, 1.1배짜리도 부러지는 게 경마예요. 상대들이 거세게 나오면 무너질 수 있는 게 경마입니다. 어떤 말인지 궁금하시죠? 이 관리마를 놓고 정말 많은 경주들을 재미를 봤던 박준영입니다. 이 마필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관리마 등록에서 빼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이즈가 셉니다. 이게 A급 경주. A급 경주. 060-300이 902, 060-300에 990이. 060-300에 902. 마감 10분 전 들어보시면 됩니다. 또 060-300에 6556. 문자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고요. 이게 싫으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 국민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입금을 시켜주시고 입금시키신 분 함자, 받으실 전화번호, 받으실 날짜 이 세 개만 적어서 967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9677로. 그러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산 6개,
서울 11개 경주를 풀어봤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오늘 제가 풀어드린 그 내용 안에 상당히 많은 적중이 나올 가능성 큽니다. 금요일도 그랬고요. 토요일도 그럴 것이고. 아무튼 이번 주 화이팅입니다. 최선 다해서 좋은 모습 분명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21일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승들 하십시오.